자, 안녕하세요. 자, 시간관리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공정관리, 우리가 지금 공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공정관리의 개요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표들을 통해서 공정관리 기법을 살펴보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공정관리 기법이나 공정표 중에서 자,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는 실제로 공정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이제 실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표를 작성하는 그런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강의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전체적인 공정표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 살펴볼 거고, 그리고 공정표를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들과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공정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표를 이번 강까지 작성을 하고, 다음 강에는 그 작성된 공정표를 조금 더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고사는 다음 주인데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프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공지를 할 거고요. 아마 그 공정표를 작성하는 부분까지 아마 중간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9강, 8강부터는 이제 공정표를 작성했으면 일정을 계산하고 또 여유를 선정을 하고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공기를 단축하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서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 정리랑 개념, 공정표를 작성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 용어로 보면은,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동반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내용인데, 자, 결합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작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결합점과 약속을. 결합점과 작업에 대한 약속, 형태에 대한 약속인데, 자, 결합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벤트 또는 노드라고 하고,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 상에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점. 그래서 이 결합점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작업들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액티비티 또는 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표시하는 게시점. 요 용어 자체도 조금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시험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노드라고 하는 것은 결합점, 노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표시하는 그런 게시점, 종료점 또는 연결점으로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일련 번호를 이제 순차적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넣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 작성한 다음에 넣으면 되고, 우선은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한다는 거를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원형에다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작업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가 모일 수도 있고, 두 개 작업이 한 원형의 노드에 모일 수도 있고, 세 개 작업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작업이 끝나면 또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또 결합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화살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작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액티비티, 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공정관리 개요를 하면서, 우리가 수승계획과 그리고 공정을 단위로 나누는 그렇게 공정을 분할한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각각 분할된 그런 각각의 공정들은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 하나는 작업 단위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대로만 작성이 될 수 없고,
어떤 논리적인 어떤 뭐 순서라든지 또는 어디 방향으로 모여서 출발하거나 할 때 그냥 보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실제로 작업은 아니고요.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는 점선은 아니고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면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보조수단으로 선이 하나 또 추가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덤이. 그래서 우리가 표시는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요 아래에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지금 현재 노드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작업이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있다고 하면 자 뭐 이거는 잠시만요. 자 A라는 작업이 있고 또 B라는 작업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노드에서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로 가서 또 가고 또 동시에 또 가서 화살표로 가서 가게 이렇게는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작업을 단위로 분할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이렇게 동시에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갈 때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로 쓰진 않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방수공사라고 하고 여기에 뭐 미장공사라고 한다면 미장과 방수공사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거면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를 한다면 A, B라고 해서 A, B를 같이 묶어서 작업을 해서 이거를 A, B가 아닌 뭐 C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굳이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미를 쓴다는 거죠. 더미에서 점선으로 써서 A라는 작업도 있고 B라는 작업도 있는데 동시에 시작해서 하나에 끝나지 않고 요 더미를 하나 사용을 해서 요 지금 노드를 하나 만들고 더미를 만들어서 A 작업, B 작업이 끝나고 나면 조금 B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뭐 작업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대기를 하든 뭐 기다렸다가 B 작업 A, B가 동시에 이 모여서 진행한다는 거.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를 B 작업을 하고 여기를 더미를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더미를 뭐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덤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 뭐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짓기 위해서 더미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점선 형태로 이제 표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결합점, 작업점, 더미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한 약속으로 보면 되고 사실 이 더미에 대한 이 정의도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작업 상호 간을 상호 관계를 연결시키거나 또 명목상의 작업이죠. 실제로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작업으로 또 선후관계, 연관관계만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없는 거죠. 작업의 뭐 순서라든지 또는 연관관계 정도만 표현해 주는 것을 덤이다 라고 하고 자, 여기 더미 같은 경우는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이렇게 순번적 더미, 넘버링 더미라 해서 그래서 결합점에 번호를 매게 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기는 더미가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논리적 더미가 있는데 논리적 더미는 선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더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요 지금 공정표를 보고 좀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지금 A라는 작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정표라는 거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려놓은 공정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A라는 작업이 있고 또 B라는 C라는 작업이 있어요. A라는 작업이 여기 노드에서 만나게 되고 C라는 작업은 이 노드에서 만나고 A라는 작업은 이 노드에서 만나요. 근데 뒤에 후행 작업이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B하고 D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B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작업과 C 작업이 동시에 끝나야지. A 작업이랑 C 작업이 끝나야 B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지금 더미를 사용함으로써 A 작업이 여기서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A랑 C가 여기에서 모여야지만 자 B가 진행되는 거고. 근데 D 작업 입장에서 보면은
A 작업은 끝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화살표 더미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C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살표 D로 갔을 때 D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작업만 끝나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B 작업은 A랑 C가 모두 완료돼야만 시작할 수 있고 D 작업은 C만 완료해도 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논리적인 어떤 그 작업의 선후 관계를 규명하게 쓸 때도 이러한 더미를 쓴다는 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미에 대한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표를 실제로 작성하다 보면 더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공정표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다는 거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 우리가 동전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들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의 시작점에 시작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끝내야 된다. 근데 이게 연결의 원칙이죠. 하나의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면 하나의 시작을 해서 하나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 맨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이고 끝에도 연결의 원칙, 출발점에서 끝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작업이 나타내는 결합점은 전체 표시하는 데에서 네트워크 하나에만 된다. 하나의 작업 표시하는 결합점 번호죠. 요 번호 넘버링을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하게 되는데 하나의 작업을 나타내는 결합점 번호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뭐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같은 물론 결합점의 그 넘버링에 대해서 가지고 다 각각 결합점마다 하나씩만 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결합점은 뭐 이게 2번이 되면 이제 3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3번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선행 작업이 끝나야지만 후속 작업을 시작해요. 선행 작업이 종료하지 않으면 후속 작업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행 작업이 끝나야지만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또 마찬가지로 연결의 법칙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규칙을 만들었는데 조금 요 내용이 좀 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근데 요거는 그 공정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을 보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건데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챕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뭐 접하는 그런 내용이라. 근데 뒤에서 이제 공정표를 실제로 작성하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더미라든지 뭐 작업이라든지 뭐 결합점이라든지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정표를 작성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뒷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한번 짚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한번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앞부분에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먼저 패스라고 하는 거죠. 패스는 경로예요. 굳이 경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공정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각각 넘버링이 되어 있고, 노드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자, 공사가 처음 시작을 해서 1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겠죠. 우측으로 화살표는, 이제 우측으로 뒤에 나와 있겠지만, 우측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역수는 안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공사가 끝나냐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과 노드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경로가 있겠죠. 그 가장 긴 경로가 가장 주공정이 되겠죠. 그 전체 공사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간단한 공정표니까 주공정 가장 긴 경로를 그냥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보면은 아마도 가장 긴 경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리 왔다가 여기서 모여서 이쪽에 8일째 11일째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7일 더 와서 여기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작업명이고 작업 일수요 밑에 게. 자, 그리고 요렇게 가는 게 더 길겠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가는 경로가 가장 긴 경로가 되는 거죠. 5,
7 더하면 5일, 7일, 17일 더하기 11일 하면 28일인가요? 17일 더하기 11일 더하면 28일이네요. 총 공사기간이 28일인 거예요. 다른 경로는 28일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긴 경로가 이 공사의 가장 긴 최종 공사 기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긴 경로, 그게 바로 주공전선입니다. 주공전선.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크리티컬 패스의 약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면, 먼저, 자, 개시 시작점에서 종료 결합점까지, 개시 시작점에서 종료 결합점까지 이르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긴 경로죠. 지금 이 경로인 거죠. 이렇게 가는 경로가 가장 긴 경로. 그래서 주공정사의 경험은 여유가 없고 결합점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은 그냥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쉬어버리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 버리죠. 이제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더미도 주공선, 요거는 그냥 주공선 될 수 있다. 요거는 되고. 자, 그리고 주공정선이 CP라고 표현하고, 뭐 LP 최장 패스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이에요. 가장 긴 경로이긴 한데, 이제 요 지금 LP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결합점이죠. 일단 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서 어느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 여기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죠. 그러니까 임의의 두 결합점이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결합점일 수도 있고, 어떤 임의의 두 결합점에서 생기는 가장 긴 경로. 뭐 이거는 CP라기보다는 그냥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쨌든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CP, LP. 그래서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CP죠. CPM 방식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CPM 방식.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공정관리 기법 하면서 우리 CPM 방식이라고 아마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크리티컬 패스. 그게 바로 이 CP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경로라고 하는, 패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용어에 대한 지금 종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 그 다음에 CP,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우선 넘어가 보면 몇 가지 용어들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운영표를 먼저 작성을 하는 방법을 알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히 요 지금 시각이라는 개념인데 공정표에서는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정 시간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공정표를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공정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용어 개념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요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공정표 작성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일정 계산과 공기 단축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프리뷰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거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이해가 좀 잘 돼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렇게 분류를 나눠놨어요. ETPS, EST, EFT, LST, LFT라고 기호를 나눴는데, 자, 요거에 대한 그 정의가, 용어에 대한 이 정의가 사실은 우리가 기사 시험이나 시험 볼 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이제 요 정의에 대한 것을 한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암기하거나 그런 내용보다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가장 빠른 개시 시각이라고 있어요. 가장 빠른 시각. 자, 우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용어를. 가장 빠른 개시 시각을 earliest starting time이라 해가지고 EST로 표현하고,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은 EFT.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은 가장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그거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빠른 개시 시간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요 작업이,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라는 작업의 가장 빠른 작업 개시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A라는 작업의 가장 빠른 개시 시각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시작을 해서 여기 지금 날짜라고 본다면 5일에 이제 여기 노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일 차에 왔다가 또 한 번 더 가네요. 여기 가면 5일 더하기 7일 더하면 12일 차 때 여기가 오는 겁니다. 그죠? 12일 차 때 오는 거예요.
자, 12일차 때 여기 3 모드에 온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 5일 플러스 7일 해가지고 12일차 때 여기 지금 3노드에 지금 왔어요. 자, 그럼 B작업 입장에서 보면 B작업. B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8일 만에 끝났어요. 어쨌든 8일 만에. 자, 그때 시작했더니 8일 후에 끝나더라. 그래서 가장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8일차고, 요거는 5일차가 되고, 여기는 합치니까 10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EST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뭐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거죠. 이게 왜 편안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정 계산할 때 요거 막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 또는, 뭐, 중간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때 가장 빨리 시작했으니까 가장 빨리 끝나겠죠. 그때 끝나는 시각이 되는 거고. 자, 이거 LST, AFT가 좀 이제 어려운데, 요거는 뭐냐면, 공기의 LST는 Latest Start Time. 그 의미가 좀 이제 약간 내용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공기의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작업을 가장 늦게 시작해야 되는 시각이래요. 그러니까, 공기의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게 좀 중요하죠. 가장 늦게 작업을 시작해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볼까? B에서 이제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 10일차 때 여기 모이잖아요. 10일차 때 여기 모여요. 근데 얘는 8일 만에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일을 쉬고 8일 동안 일하면 10일차 때 여기 오는 거고. 그죠? 4일을 쉬고 8일 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틀을 쉬고 8일을 일하고 이틀을 쉴 수도 있고, 또는 쉬지 않고 바로 일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바로 일을 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4일을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 공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스타트를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공기에 영향이 없는, 왜냐면 10일차 여기 오면 되니까. 10일차 여기 오면 되기 때문에 공기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장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은 4일 동안 쉬는 거죠. 그죠? 4일 쉬고 5일차 때 일을 해서 8일 일하면 여기 10일차에 모이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LST 개념인 거죠. 가장 늦게 시작해도 공기에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일단 먼저 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쉬어도 되지만 일단 먼저 쉬는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LST고. 그랬더니 그때 4일을 쉬고 5일차 때 일을 했더니 10일차에 끝나더라. 그때 끝나는 시간이 L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늦은 공기 영향의 범위 안에서 가장 늦게 작업을 해도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 거고.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EST 용어 약자로 보면 EST, EFT, LST, FT. 자, 이거는 기호로 많이 사용하면서 일정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막 용어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해보면 그게 뭐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뭐 뒤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TLT가 있죠. ETLT도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개시 시작점에서 대상 결합점에 이르는 경로 중에 뭐 같은 개념이죠. 개시 시작점에서 대상 경로. 그래서 가장 경로 중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대상 결합점이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긴 경로를 통과해서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시각. 그렇죠. 이거는 ETLT라고 해서 우리가 그 포트 방식, CPM 방식 말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 CPM 방식 말고 이제 포트 방식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ETLT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임의의 결합점, LT 같은 경우는 임의의 결합점에서 최종 결합점까지 가는. 이게 좀 약간 내용이 좀 다르죠.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EST, LFT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포트 방식으로 공정표를 작성하면서, 그때 공정표를 작성하면서 요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우선 여러분들이 요런 요 포트 방식에서 공정표 시각이죠.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먼저 그냥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여러분 공정표를 작성하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트 방식에서는 EST, LFT를 이렇게 ETLT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자,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기서 헷갈리니까 뒤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공기. 아까 잠깐 공기도 설명했는데, 자, 이제 공기는 계산 공기가 있고 이제 지정 공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정 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계약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계약서상에 뭐 45일 안에 공사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상의 공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정 공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주자에 의해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든 거지만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정확한 그런 공사 기간은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 우리가 계약 당시 공기를 정할 때 좀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좀 하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정 공기는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는 경우가 있고,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공사를 얼마나 끝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한번 짜보고, 그 공정표에 의해서 새롭게 한 구해진 공기가 이제 계산 공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문제가 이제 계산 공기가 뭐 내가 지정한 공기 안에 들어오면은 뭐 그냥 하면 되죠, 공사시.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정 공기 안에 계산 공기가 더 멀다. 그럴 경우에는 공기 단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기 단축을 크면은 지정공사 크면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간 공기는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는 중에도 이제 중간중간 공기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체크를 해봤을 때 그 어떤 임의의 결합점에서 완료에 끝나는 시점이 중간에 공사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아마 남은 공기가 얼마나 한번 나왔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공기를 단축해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최장 소요 공간을 뭐 간공기라고 한다. 잔여 공기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런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여유, 이렇게 좀 표현이 됐네요. 자, 여유 같은 경우는 27분. 자, 여유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용어에 대한 것만 보세요. 어차피 요거 뒤에 가서 우리가 여유 계산하면서 요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할 건데, 그냥, 여유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뭐, 전체 여유가 있고, 이제 풀이 여유가 있고, 디펜던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풀이 여유를 해가지고 한번 그냥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그래서 가장 빠른 개진 시간에 시작하고, 또 가장 늦은 시간에 종료했을 때 생기는 여유. 그죠? 가장 빠른 시간에 개진, 지금이죠. 지금 시작해서 가장 늦은 종료 시간. 공사 기간이 되겠죠. 그 중간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 안에 어딘가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4일 여유가 있었잖아요. 여기 10일차니까. 여기도 중간에도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것들을 모두 합친 게 전체 여유라는 거죠. 어디 여유가 있는지는 계산해봐야지 알겠지만, 그걸 계산한 거지, 결국에는. 뭐 여기도 계산이 뭐 4일 여유가 있고, 여기도 얼마 여유가 있고, 여기도 얼마 여유가 있더라.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는 CP가 해당되는 거고, CP가 아닌 경로에는 반드시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여유를 다 합쳤더니 토탈 여유다. 그죠? 이게 그 의미인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주관식으로 토탈, 뭐 전체 여유에 대해서 쓰지요. 라고 하면은 좀 어렵죠. 외우지 않으면 못 쓰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위에는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날 때, 어딘가에서, CP가 아닌 어딘가 아닌 경로에서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거를 다 합쳤더니 여유더라. 그래서 토탈 여유고. 자, 자유여유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아까 요거 같은 경우죠. B에 아까 4일이 자유여유 해당되는 거죠. 자,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가장 빠른 개인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고, 후속 작업도 가장 빨리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의 후속 작업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10일차에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뭐, 안 쉬고. 어쨌든 10일차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여기 10일차에 모여야 되는데, 그게 요 의미인 거예요. 후속 작업도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개시하고도, 그죠? 가장 빠르게 시작하여 작업하고, 얘도 빨리 시작하고, 그죠? 얘도 빨리 시작했을 때 생기는 여유, 얘가 4일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여유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4일 쉬고, 8일 일하고 하셔도 되고, 이틀 쉬고, 8일 일하고 이틀 쉬어도 되고, 8일 먼저 일하고 4일 쉬어도 되고, 이제 그게 해당되는 게 이제 좀 자유여유고. 자, 디펜던트 여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자유여유 말고, 중간에 이제 여유들이 있겠죠.
이건 자유여유가 하면 되고, 중간 어딘가 여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때 쉬어버리면은 이때 못 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일했으면 이때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쉬고, 내가 지금 작업에서 쉬고 있는 것들이 후속 작업에 만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디펜던스 여유가 되는 거죠. 디펜던트 여유. 종속 여유라는 뜻이에요. 종속 여유. 후속 작업에 전체 여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유. 그러니까 지금 쉬면 후속 작업이 못 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일하면 후속 작업을 쉴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영향에 종속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디펜던스 더하기 프리 여유를 합치면 여기 전체 여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유가 있을 거고, 뭐 여기서 중간에 종속 여유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여유는 우리가 공정 계산할 때, 공정 시간 공기 계산할 때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거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 개념을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공정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슬랙이라는 거 있고, 슬랙은 이제 결합점에서 가지는 여유 시간. 결합점에서 가지는 여유 시간이 슬랙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을 지금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같이 풀어봅시다. 같이 지금 한번 풀어보면, 네트워크 작업 더미와 더미를 결합하는, 그죠? 네트워크 작업에서 더미와 더미 결합하는 점부터 프로젝트 완료 개시점. 네트워크에서 작업과 작업 또는 더미와 연결하는 노드죠. 노드 결합점. 이게 노드에 해당되는 거고, 바로 상호관계를 바로 표시할 수 없는 작업의 상호관계만을 표시하는 점, 이게 이제 덤이죠. 그리고 영향을 범위하면서 다른 공개 영향을 범위 아는 범위에서 완료되는 시일, 이게 LFT. 최장 패스 4번 개시 저점과 완료 개시점에서 최장 패스 쉬면 안 되는 거 CP죠. CP에 해당되는 거 그런 내용이고, 이게 중앙식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퍼트 방식에서 쓰는 거 LT,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가장 긴 경로 LP, 그 다음에 작업 단위 좌 화살표로 표시되는 거, 더미는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자, 플로트는 여유죠. 여유. 이 자체가 여유라는 얘기고, 슬랙은 아까 했던 작업이 결합점에서 가지는 여유 시간, 그 결합점에서 가지는 여유 시간. 그리고 요거는 저거 시간 했던 거죠. 비용 구배. 그래서 공기 단축할 때 가장 비용 구배가 적은 데서 공기 단축하라고 했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주관식 형태의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뒤에 다음 보면은 요건 이제 주관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쓰라고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고, 뒤에 한번 답을 보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답을 내보면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쓰라고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써도 되고, 그리고 외운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조금 더 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와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아직 많이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용어를 먼저 정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면서 오늘 공정표 작성하고,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일정과 여유 계산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EST, LFT니 또는 플로트니 뭐 자유여유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사실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미리 한번 살펴본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공정표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